부록이 바로 써먹는 프롬프트 백선. 프롬프트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프롬프트 AI에게 하는 부탁이나 질문입니다. AI를 잘 사용하기 위해 어려운 명령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말하듯이 구체적으로 부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래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 사용해도 좋고 내 상황에 맞게 단어 몇 개만 바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해야 할 일을 우선순위대로 정리해 주세요. 라고 입력한 뒤 오늘 오후 병원에 가야 하고 장도 봐야 하며 저녁에는 손주가 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우선순위대로 정리해 주세요. 처럼 내 상황을 조금 더 알려주면 더욱 실용적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AI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다시 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짧게 줄여주세요. 표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실제로 해야 할 일만 골라주세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처럼 다시 부탁하면 됩니다. 생활정리. 오늘 해야 할 일을 우선순위대로 정리해 주세요.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 다음 할 일, 나중에 해도 되는 일로 나누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일정표로 만들어주세요. 날짜와 시간에 맞춰 해야 할 일을 정리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누어 주세요. 라고 덧붙여도 좋습니다. 장보기 목록을 만들어주세요. 필요한 재료와 생활용품을 빠뜨리지 않도록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찾기 쉽게 종류별로 묶어주세요. 라고 해도 좋습니다. 냉장고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을 추천해주세요. 가지고 있는 재료를 모두 적어주면 남은 식재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주 할 일을 정리해주세요. 집안일, 약속, 장보기, 가족 일정 등을 한꺼번에 알려주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표로 만들어주세요. 글이 길거나 항목이 많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중요한 내용만 3가지로 정리해주세요. 긴 설명에서 핵심만 빠르게 파악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만 골라주세요. 안내문이나 긴 설명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내가 해야 할 행동만 뽑아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초보자가 이해하기 쉽게 바꿔주세요. 어려운 설명이나 전문적인 표현을 쉽게 풀어볼 때 유용합니다. 순서대로 설명해 주세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를 때 1번부터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추가로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제가 처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설명해 주세요. 한 번에 하나씩 알려주세요. 오늘 당장 해야 할 것부터 알려주세요. 제가 잊지 않도록 마지막에 다시 정리해 주세요. 문자 소통. 친구에게 보낼 안부 문자를 만들어 주세요. 오랜만에 연락하는 친구에게 자연스럽게 보낼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보낼 따뜻한 메시지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표현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 보내는 축하 문장을 만들어 주세요. 생일, 입학, 졸업 등 상황을 알려주면 그에 맞는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 인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세요.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지나치게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예의를 갖춘 표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과하는 문장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세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진심이 전달되도록 문장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너무 딱딱하지 않게 바꿔주세요. 공식적인 문장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기 편한 말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줄여주세요. 문자나 메신저에 보내기 좋은 길이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평소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바꿔주세요. 지나치게 AI가 쓴 것처럼 느껴지는 표현을 자연스러운 말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른에게 예의 있게 말하는 문장으로 바꿔주세요.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존중하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족 단체방에 올릴 메시지를 만들어주세요. 여러 사람이 함께 보는 곳이므로 지나치게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오해가 생기지 않는 표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자 작성에서는 상황을 조금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너무 무겁지 않게 위로하는 문자를 만들어주세요. 처럼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느낌으로 보낼 것인지 알려주면 더 자연스러운 문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행. 당일치기 여행 일정을 만들어주세요. 출발 시간과 돌아올 시간을 알려주면 시간에 맞춰 여행 순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중심으로 여행 계획을 세워주세요. 자동차가 없거나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유용합니다. 걷는 거리가 짧은 여행 코스를 추천해 주세요. 걷는 시간은 한 번에 15분 이내로 해주세요. 처럼 조건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가기 좋은 여행지를 추천해 주세요. 가족 구성원과 원하는 분위기, 여행 기간 등을 함께 알려주면 더 적합한 선택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행 준비물을 체크해 주세요. 계절, 여행 기간, 여행지에 따라 필요한 준비물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행 예산을 항목별로 정리해 주세요. 교통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으로 나누어 예상 비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한 여행 계획도 만들어 주세요. 실외 일정뿐 아니라 비가 왔을 때 대신할 실내 일정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꼭 볼 곳을 알려주세요. 여행 시간이 짧을 때 우선적으로 볼 장소를 고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행 후기를 쓰기 위한 질문을 만들어 주세요.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처럼 여행 당시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행 사진을 바탕으로 여행기를 구성해 주세요. 사진마다 장소와 당시의 기억을 알려주면 시간 순서에 맞춰 여행 이야기의 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행 정보는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교통편, 입장료, 영업시간, 휴무일 등은 실제 여행 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요리. 냉장고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추천해 주세요. 요리 초보자가 따라 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재료와 조리 순서를 표로 만들어 주세요. 2인분 기준으로 알려주세요. 일주일 식단을 계획해 주세요. 손님 초대용 메뉴를 추천해 주세요. 시간이 적게 걸리는 메뉴를 추천해 주세요. 장보기 목록까지 만들어 주세요. 이 요리에서 주의할 점을 알려주세요. 남은 재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요리에서는 재료, 인원수, 조리 시간을 함께 알려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감자 3개, 양파 1개, 달걀 4개가 있습니다. 요리 초보자가 20분 안에 만들 수 있는 2인분 메뉴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단순히 음식 이름만 추천받는 것보다 실제로 만들기 쉬운 방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중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 독서. 초보자에게 설명하듯 알려주세요. 어려운 단어를 쉽게 풀어주세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핵심 내용을 5가지로 정리해 주세요. 제가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만들어 주세요. 퀴즈를 만들어 주세요. 책의 핵심 주제를 설명해 주세요. 책을 읽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배경 지식을 알려주세요. 이 주제에 대해 저와 토론해 주세요.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공부할 때는 AI에게 단순히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기보다 제가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쉬운 말로 설명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들은 뒤 제가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쉬운 문제 3개를 내주세요. 라고 하면 배운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복사하거나 사진으로 보여주고 이 부분을 초등학생에게 설명하듯 쉽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단, 책 전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달라고 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질문하고 핵심 내용을 자신의 말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문서. 이 사진에 무엇이 보이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진 속 글자를 읽어주세요. 이 안내문의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을 찾아주세요. 이 영수증의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주세요. 이 문서를 3문단으로 요약해 주세요.
중요한 내용만 찾아주세요. 어려운 용어를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 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추측이라고 표시해 주세요. 사진이나 문서를 AI에게 보여줄 때는 무엇을 알고 싶은지를 함께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안내문 사진을 올리고 이 안내문에서 제가 해야 할 일과 마감일만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필요한 정보에 집중해서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라면 항목별 금액을 정리하고 총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이나 문서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글쓰기. 이 글의 제목을 만들어주세요. 글의 목차를 만들어주세요. 첫 문장을 만들어주세요. 글의 전체 구조를 잡아주세요. 문장을 자연스럽게 다듬어주세요. 너무 문학적이지 않게 바꿔주세요. 실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꿔주세요. 글을 절반 정도로 줄여주세요. 블로그 글로 바꿔주세요. 영상 나레이션으로 바꿔주세요. 글쓰기가 어려울 때 처음부터 완성된 글을 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제가 말한 내용을 정리해서 글의 순서를 잡아주세요. 라고 부탁한 뒤 내용을 하나씩 추가해도 됩니다. 글을 다 쓴 다음에는 내용은 그대로 두고 문장만 자연스럽게 다듬어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AI를 대신 글을 쓰는 사람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생각을 정리해주는 도우미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진 추억 인생 기록. 이 사진을 보며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주세요. 어린 시절을 회상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주세요. 가족의 추억을 기록할 질문을 만들어주세요. 이 경험을 에세이로 만들 수 있도록 구성해주세요. 나의 인생 이야기를 시기별로 정리해주세요. 자서전의 목차를 만들어주세요. 가족에게 남길 편지의 초안을 만들어주세요. 여행 사진으로 여행기를 만들 수 있게 질문해주세요. 나의 경험에서 글감이 될 만한 것을 찾아주세요. 제가 말한 내용을 사실에 맞게 정리해주세요. 인생 기록을 시작할 때는 거창한 글을 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진 한 장을 놓고 이 사진을 보면서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을 하나씩 해주세요. 라고 부탁해보세요. AI가 질문을 하면 자신의 기억을 말하고 다시 다음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사진이라면 사진을 찍은 장소가 어디였나요?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그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지금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등의 질문을 통해 잊고 있던 기억을 하나씩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이야기는 나중에 가족에게 남기는 편지, 가족사, 회고록, 에세이 등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블로그 SNS 콘텐츠. 이 경험을 블로그 글감으로 발전시켜주세요. 제목을 10개 만들어주세요. SNS에 올릴 짧은 글로 만들어주세요. 사진에 어울리는 설명을 만들어주세요. 유튜브 영상의 구성을 만들어주세요. 3분짜리 영상 나레이션을 만들어주세요. 이 글을 영상 대본으로 바꿔주세요. 하나의 경험을 여러 콘텐츠로 발전시켜주세요. 이 주제로 연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주세요. 독자가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찾아주세요. 하나의 경험을 한 번 쓰고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다녀온 여행이라는 하나의 경험이 있다면 블로그 여행기, 사진 설명, 짧은 SNS 글, 여행에서 느낀 점, 다음 여행자를 위한 정보, 3분짜리 영상 대본 등 여러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AI에게 이 경험 하나를 블로그, 글, 짧은 SNS 글, 영상 대본 3가지로 발전시켜주세요. 라고 부탁해도 좋습니다. AI 활용. 이 일을 AI에게 맡길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 일을 AI에게 부탁하려면 어떻게 질문해야 하나요? 제가 만든 프롬프트를 더 좋게 고쳐주세요. 이 답변에서 틀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찾아주세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주세요. 추가로 확인해야 할 정보를 알려주세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이 작업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 작업에 적합한 AI 도구의 종류를 알려주세요. 이 작업을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AI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 단계씩 알려주세요. AI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AI의 답변을 무조건 믿지 않는 것입니다. AI는 매우 그럴듯하게 틀린 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정보라면 다음과 같이 다시 질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변에서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찾아주세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최신 정보가 필요한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특히 돈, 계약, 법률, 의료, 금융, 여행 일정처럼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AI의 답변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공식 기관이나 전문가의 최신 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롬프트를 더 잘 만드는 간단한 방법.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 어려운 형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4가지를 넣어보세요. 무엇을 원하는지, 여행 일정을 만들어주세요. 내 상황은 어떤지, 70대 부부가 함께 갑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지, 걷는 거리가 짧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어떤 형태로 받고 싶은지, 시간별표로 정리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70대 부부가 서울에서 당일치기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걷는 거리가 짧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여행 일정을 만들어주세요.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누어 표로 정리해주세요. 처음부터 완벽한 질문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질문하고 답변을 보고 다시 부탁하는 것. 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AI에게 다시 부탁할 때 유용한 표현. 첫 번째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다시 말해보세요.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너무 어려운 단어는 빼주세요. 핵심만 알려주세요. 3가지로 줄여주세요.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표로 정리해주세요.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주세요. 제가 해야 할 일만 알려주세요. 너무 길지 않게 다시 써주세요. 반대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초보자의 입장에서 설명해주세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따로 표시해주세요.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AI 활용의 핵심입니다. 한 번에 완벽한 질문을 하는 것보다 AI의 답을 보고 필요한 부분을 다시 질문하는 편이 오히려 쉽습니다. 부록 3. 스마트폰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 한눈에 보기. AI를 잘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도 익숙해야 합니다. 어려운 기능을 모두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몇 가지만 알아도 AI 활용이 훨씬 쉬워집니다. 복사하기. 화면의 글자를 길게 누르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선택한 뒤 복사하면 다른 곳에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AI에게 인터넷에서 찾은 문장을 보여주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안내문을 복사한 뒤 AI에게 이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사가 잘 되지 않는다면 화면을 캡처하거나 사진을 찍어 AI에게 보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붙여넣기. 복사한 내용을 입력창에서 길게 누르고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안내문을 복사해서 AI에게 이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 내용을 한꺼번에 붙여넣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질문해도 됩니다. 사진 찍기. 모르는 것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두세요. 안내문, 제품 설명, 영수증, 간판, 메모. 사진은 AI에게 질문하기 위한 좋은 자료가 됩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사진을 찍은 뒤에는 단순히 사진만 보내기보다 무엇을 알고 싶은지 함께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진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사진 속 글자 중 중요한 내용만 정리해주세요. 처럼 질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캡처. 스마트폰 화면에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 화면을 캡처해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캡처 화면을 AI에게 보여주고 이 화면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화면, 예약 화면, 오류 메시지처럼 사진을 따로 찍기 어려운 내용을 보여줄 때 특히 편리합니다. 단, 캡처 화면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AI에게 보여주기 전에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음성 입력. 키보드로 긴 문장을 입력하기 어렵다면 음성 입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면 글자로 변환되어 입력됩니다. AI에게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자를 잘 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AI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로 질문해도 됩니다. 처음에는 문장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가족하고 나가는데 걷는 거리가 짧은 곳 추천해줘. 처럼 평소 말하듯이 질문한 다음 조금 더 자세히 알려줘. 라고 이어서 질문하면 됩니다. 공유하기. AI가 만든 글이나 정보를 가족에게 보내고 싶을 때 스마트폰의 공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하기 전에 개인정보나 다른 사람의 정보가 들어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특히 이름, 전화번호, 주소, 사진, 계좌정보, 예약정보 등은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 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3가지. AI를 처음 사용할 때는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3가지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첫째, 말하듯이 질문하세요. 완벽한 문장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내 상황을 조금 더 알려주세요. AI는 상황을 많이 알수록 더 구체적인 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부탁하세요. 더 쉽게, 짧게, 표로, 예를 들어, 제가 할 일만이라고 다시 말하면 됩니다. AI는 한 번 질문하고 끝내는 검색창이라기보다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가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디지털 일환의 기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